아침마다 알람이 울리고 우리는 몸을 억지로 겨우겨우 일으킵니다. 누구는 지하철에 몸을 끼워 넣고 직장으로 향하며 버스 창밖으로 쏟아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죠. 월급날 통장에 숫자가 찍히면 잠깐 웃다가도 세금과 이자와 고정비가 빠져나가면 마음이 휑해집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일해야 하지?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일까?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이 정해놓은 궤도의 작은 부속일 뿐일까요?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때마다 행복하거나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노동도 그래요. 생존에는 필수지만 늘 만족을 보장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또 일하죠. 어제의 피곤이 덜 풀렸는데도 내일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요.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만들던 때에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가?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을 만드는 어떤 운명인가? 고대의 많은 사회에서 노동은 신분과 결박되어 있었고 자유인은 사유와 정치를, 비자유인은 노동을 맡는다고 여겼죠. 중세의 사람들은 노동을 때로는 속죄이자 섬김으로 이해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과 소유와 계약이 개인의 자유를 증명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근대 산업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갈 때 사람은 스스로를 기계의 부품처럼 느꼈고 어떤 사상가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체제 속에서는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비판했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다른 장면을 봅니다. 사무실과 공장을 넘어 화면 속 타임라인에서 일하고 평점과 알고리즘이 업무를 평가하는 시대. 노동의 장은 공장과 사무실을 넘어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과 시선과 감정까지 확장됐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끝이 없는 장시간 근무, 상시 연결된 메신저, 오늘도 업데이트되는 업무 지표, 비교와 경쟁의 피로. 배송과 배달, 간병과 돌봄, 안내와 상담 같은 감정 노동은 늘 가까이 있지만 종종 제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겠다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기도 하고 조용히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죠. 주 4일 근무를 꿈꾸면서도 흔들리는 고용 안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여러 일을 병행하는 슬래시 워커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창작과 개발과 기획에서 자신을 실현하지만 누군가는 평점 몇 개와 리뷰 몇 줄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달라진 건 노동의 형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를 통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이 우리를 갉아먹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노동 없는 삶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만약 내일 모든 생계가 보장되어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며칠은 쉬겠죠. 여행을 가고 늦잠을 자고 하고 싶던 것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수고가 없으면 보람도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보람을 낳는 방식이 달라질 뿐일까요? 어쩌면 노동은 물처럼 생존의 최소 조건이고 의미는 그 물을 어디에 쓰느냐에서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목을 축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밭을 적셔 누군가와 나눌 곡식을 기를 수도 있죠. 같은 노동이지만 관계와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코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보고서를 요약합니다. 기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인간의 몫은 어디에 남을까요? 사람의 손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일. 규칙을 따르기보다 규칙을 새로 만들 일, 데이터를 해석하고 맥락을 짚는 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공감하고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겠죠. 일부 업무는 자동화될지라도 인간의 일은 사라지지 않고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협업의 방식이 달라지고 기계가 동료가 되며 우리는 감독자이자 설계자이자 편집자가 됩니다. 프롬프트를 만들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생산성의 경쟁에서 벗어나 의미와 책임의 경쟁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었는가? 현대의 노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정의해 봅니다.
첫째, 노동은 소득을 얻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을 만드는 서사입니다. 나를 찾아가며 쓰는 삶의 이야기. 둘째, 노동은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학습의 연속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이 유리하죠. 셋째, 노동은 관계의 기술입니다. 협업하고 설득하고 돌보는 힘이 결과를 바꿉니다. 넷째, 노동은 책임입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수록 더 큰 설명과 배려가 요구되죠. 이 네 가지 정의는 우리를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철학자들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한나 아렌트는 노동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노동과 근로, 행위를 구분하면서 자유와 의미는 노동 너머의 삶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 소외를 지적하며 인간이 자기 본질을 잃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노동도 그 선택의 일부라면 우리는 노동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걸까요? 불교는 집착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노동이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의 뿌리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형벌로 보면서도 동시에 섬김과 봉사의 길로 해석합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관점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동을 생존의 조건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을 빚어내는 기술로 삼을 것인가? 기계와 경쟁할 것인가? 기계와 협업해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을 키울 것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규칙을 붙이고 시간을 되찾고 돌봄과 창작과 배움을 일의 중심에 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에 마음이 가나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결국 행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철학적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의 일은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나요? 고민이나 갖고 계신 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잠깐 고민을 멈추고 화면에 톡톡 좋아요로 다른 이에게 행복 한번 주세요.